네, 안녕하세요. 서방 설비 산업기사에 대해서 기출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소화약 서방 원론 서방 원론 과목 먼저 시작할게요. 이 기출 문제는 2020년 8월 22일 날 시험에 응시를 한 나왔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먼저 1번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 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죠. 극성분자이다. 맞죠?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맞고요. 아세톤 벤젠보다 증발 잡열이 크다. 맞고요. 아세톤 구리보다 비열이 적다. 예, 4번이 틀린 정답. 틀린 말입니다. 비열이 큽니다.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3류 위험물은 자기 발화성, 그냥 금수성 물질인 거죠. 금수성 물질에는 칼슘, 나트륨, 칼륨 다 포함이고, 알루미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한론 1301의 화학식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는, 자, 한론 1301에서는 제일 앞에 게 C, 두 번째 거는 F, 세 번째 거는 Cl, 네 번째 게 Br입니다. 브로미움이죠. CF, Br은 다 포함되어 있고, CL은 0이기 때문에 한론 1301에는 CL이라는 원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이산화탄소의 2배였다면 확산 속도가 그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로 예상할 수 있는가? 먼저 이산화탄소 CO2의 분자량은 44g입니다. 1g, 1몰당. 자, 그런데 확산 속도가 2배가 되었다는 말은 이거는 우리 그래미엄 법칙 그러니까 뭐 기체 A의 속도 B, AB의 상대적인 B는 우리 스퀘어 루트 기체 A의 분자량 분의 기체 B의 분자량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분자량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속도가 2배 빠르니까 무게는 질량은 2배 가벼운 게 아니라 4배가 더 가벼운 거죠. 그래서 11g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줄이자. 자, 이걸 좀 다시 지울게요. 자,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아세틸렌 가스는 C2H2입니다. 얘는 탄화칼슘. 나머지 아세톤은 어떤 뭐 반응하지 않고요. 나트륨, 마그네슘은 수소가스 만들어내죠. 다음 중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은 프로판 가연성 맞고요. 암모니아 맞고 에탄 맞고 산소는 가연성 물질이 아니라 연소 반응을 도와주는 가스이기 때문에 조연성 가스입니다. 7번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나트륨이고요.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즉 연소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산화되기 쉬울 것 맞고요.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맞고요. 활성 에너지가 클 것, 이게 틀렸죠. 활성 에너지는 작아야 더 가연물이 되기 쉽죠. 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석유류, 2, 3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얘는
제4류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 2, 3 석유류를 구분하는 것은 인하점으로 구분합니다. 인하점이 서로 다릅니다. 제1석유류의 인하점이 가장 낮고요. 제3석유류의 인하점이 가장 높습니다. 즉, 인하점이 증가할수록 1, 2, 3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나오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번 표준 상태에서 44.8 세제곱미터의 용적을 가진 이산화탄소 가스를 모두 액화하면 몇 킬로그램이 되는가라는 거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랍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의 기체의 부피는 무조건 1몰당 22.4리터입니다. 22.4리터인데 얘는 44.8이죠. 그리고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22.4, 44.8은 즉 표준 상태에서 2몰의 기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거죠. 22.4리터, 즉 22.4 세제곱미터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고, 그죠? 어쨌든 두 배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44니까 얘가 1몰이니 두 배만큼 되려면 88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2몰에 해당하려면. 단위는 킬로그램인 거고. 자,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에 의한 점화원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계적 열 에너지는 충격, 마찰, 압축,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점화호 맞고요. 연쇄 반응은 연소의 4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번, 13번. 건축물 내부 화재 시 연기의 평균 수평 이동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얘는 0.5에서 1미터 퍼 세크입니다. 얘네들을 외워놓으세요. 설령 내가 이런 문제들을 다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목당 꽈락 당하지 않는 40점 이상 맞는 거고, 그리고 세 과목의 평균, 즉, 네 과목의 평균 60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이점 먹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과감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14번. 가연성 기체의 일반적인 연소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연소 범위. 연소 범위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맞죠? 연소 범위에는 연소 범위의 값은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기체의 최적 농도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부피로 표시되는 거죠.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그리고 연소 범위의 값은 압력과 무관하다. 압력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칼륨 화재 시 주수 소화가 적응성이 없는 이유, 즉 칼륨 화재, 즉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금속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물 뿌리면 안 되는 이유,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6번.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은 다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고요. 16번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바닥은 포함입니다. 바닥 포함이고요. 보도 들어가고요. 하지만 최하층 바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최하층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넣어서 오답을 유도를 한 문제입니다. A급 화재에 해당하는 가연물이 아닌 것은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입니다. 유류 화재는 B급 화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갖는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소화 효과입니다. 다음의 위험물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 수량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이거는 지정 수량은 제가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가 지정 수량을 외우지 못했다라는 것들은 이런 문제들은 과감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시간만 낭비지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알킬 알루미늄, 황화리, 유기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는 모두 10kg이고요. 황아린은 100kg입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이 다른 거 하나는 2번 황아린입니다. 20번 질소의 증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공기의 분자량은 29다라는 겁니다. 자, 질소 원자 번호 7번입니다. 7번이 질소 N의 뭐 대략적인 어, 원자량은 7 곱하기 2한 14g인 거고 두 개 있으니 28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공기 비중은 뭡니까? 공기의 질량, 공기 질량분의 그 기체 가스에 해당하는 하는 거니까 29분의 28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1에 가깝죠. 즉 0.97 얘가 정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예, 소방 언론에 관련되는 문제는 난 풀어봤고요. 이제 소방관계 법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자, 여러분들 소방관계 법규 기출 문제들을 한번 볼 때 제일 앞에 시작하는 이런 단어들에 좀 집중해서 문제들을 한번 분류 한번 해보세요. 소방기본법령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방관계법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소방기본법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47번에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이라고 있는 것들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법에 관련된 문제들인 거고요. 그리고 또 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제 분류, 그러니까 소방관계 법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지를 보면 소방관계 법규를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느 파트를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분류가 좀 나뉘어집니다. 자, 41번 소방기본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얘네들은 소방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주고요. 그 상황에 대한 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런 법령들을 발휘하는지를 꼭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2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교육 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육 연구시설 학교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포함이고요. 초등학교 포함이고요. 직업훈련소 포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하고는 교육 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3번 소방기본법령상 이것도 소방기본법에 관련 문제.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발화신호 있고 해제신호 있고 훈련신호 있습니다. 소화신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것, 즉 금수성 물질이 아닌 것은 뭐냐? 칼륨, 황린, 나트륨은 다 금수성 물질이고요. 마그네슘은 아닙니다. 제가 마그네슘은 아니라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금속이긴 하지만 어, 그 제3류 위험물, 즉 금수성 물질에는 포함되지 않는 두 가지 금속입니다. 이건 제가 꼭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이렇게 문제가 바로 나왔네요. 자, 45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즉 우리는 여러분 이런 관련되는 문제 나올 때 문제 보세요. 화재 예방 관련되는 관련 법령상이 벌써 첫 한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뭐 관련 법령상, 뭐뭐 법령상 앞에 거는 사실은 읽을 필요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 뒤에 게 더 실제적 문제입니다. 즉, 어,
건축물의 건축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의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 예, 맞습니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업무 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얘네들은 연면적이 300이 아니라 400m입니다. 그래서 연면이 300은 건축물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자동차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10대가 아니라 20대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그리고 차고층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건물 150이 아니라 얘는 2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46번 뭐 이것도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숙박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숙박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안 하는 것. 학교 기숙사는 1번 이 정답입니다. 학교 기숙사는 숙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일반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고시원들은 다 숙박을 위해서, 숙박이 목적인 곳이고요. 학교 기숙사는 숙박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4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산화성 고체이며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칼륨 아니고요, 황아린 아니고요, 염소산 염류. 예, 맞죠? 얘는 제1류입니다. 이게 조금 귀찮긴 하네요. 자, 4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연면적이, 즉 면적이 300제곱미터일 경우 어, 어, 소형 수동 소화기는 최소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100제곱미터당 하나씩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300제곱미터니까 몇 개? 최소 3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 모사 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재민이 50 이상인 발생했을 때 1번이 틀렸네요.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일 경우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은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즉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0번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시장 지역은 해야 되고요. 석조 건물이 있는 지역, 얘는 화재 예방 강화 지역으로 지정 안 해도 되죠. 시장 지역은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 강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접한 지역도 해야 되고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지정해야 됩니다. 2번은 아니죠. 석조 건물들은 뭐 되게 안전한데요, 뭐. 51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 얘도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유도표지, 비상조명, 누정경보 설비, 인공소생기. 자, 정답은 3번 비상조명 등이고요. 자,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의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을, 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피난구조시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난구조시설에는 유도표지, 누정경보, 인공소생기, 비상조명도 피난 소방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난 소방시설 중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비상조명등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비상조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난구조시설물들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상조명 등은 어, 그 피해를 좀 크게 야기할 수 있는 장비라서 품목이라서 얘만 예외적으로 어, 그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들이 네, 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도입니다. 네, 교수님 혹시 그 저희 서명받으러 가는데 지금 예. 연구실에 안 계실까요, 교수? 저희 연구실 915로 옮겼습니다. 916호로 옮기셨나요? 915, 915. 915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전화 통화한 것도 지금 이렇게 같이 다 녹화된 것 같은데.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피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결격 사유, 맞습니다. 2년이 지나야 됩니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니까 2년이 지나야지 다시 결격 사유에서 빠질 수 있고요. 2년이 지나 안 지났기 때문에 얘네는 여전히 결격 사유입니다. 3번 소방시설 공업사업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그리고 얘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얘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집행유예를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 결격 사유에서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원래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 부분이 이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구 다른 부분에서는 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해서 혼돈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 추가로 넣어놓은 겁니다. 한번 그래서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만 집행유예가 끝나면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좀 귀찮네. 어디 갔지? 53번. 소방시설 공업사 법령, 공업사업법령상 상주공사감리의,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감리인데 상주에 되는 감리 대상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맞는 것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가로 열고 아파트는 제외. 자, 아파트는 제외되는 것들은 이거는 잘 윤곽해 보세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들은 상주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54번 소방기본법령상 국가가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 소방자동차 구입은 포함되고요. 소방용수시설 설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는 국가보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로 바로 음성으로서 화재가 났다라고 알려주는 소방 설비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로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맞고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적 건축물 맞고요.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예, 맞고요. 수련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아니에요. 숙박시설은 500제곱미터 맞고, 노유자 시설은, 예, 300제곱미터가 아니라, 노유자 시설은 얘가 5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6호,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취급소 구분으로 옳은 것은 얘는 지정소 40배 미만이니까 판매 취급소입니다. 57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 소방시설 관리자 자격의 정지는 청문해야 되고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취소,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취소 등은 1, 3, 4는 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소방시설 공업사업 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완공되어졌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 현장에서 뭐 사용해도 됩니다. 아닌 걸 되는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 판매 시설은 해야 되고요. 문화 및 집회 시설 해야 됩니다.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건축물 자리 아파트를 집어넣어서 오답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다 보면 실수를 유도하는 거죠. 59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최대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심한 불편을 줬을 때는 과징금은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0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량, 건축물,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 그 소방원론과 소방관계법규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소방원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관계법규도 보면 내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대체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면 어떤 문제들을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과 또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특정 숫자들도 계속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